당대표가 윤석열, 한 달 남은 국민의힘 경선 버스. 자,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였던 윤석열 전 총장, 최근 지지율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MBN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김원미 기자. 네. 다른 조사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던가요? 네, 제가 조사 2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리얼미터 이 조사 결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27.8%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 26.4%죠. 지금 보면 이 두 사람 막중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여론조사는 중요한 건 추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사실 계속해서 30%대의 지지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5.1, 32.3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가 이번엔 아예 30%가 깨져서 20%대로 지금 내려온 건데 반면 이 똑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3.1이었다가 22.8이었다가 26.4%라는 이 상당히 오르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른 여론조사 또 하나 볼까요? 이 앞서서 이 간신히 윤석열 전 총장 20%를 했다라는 이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시면 이 이재명 지사가 26%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간신히 20%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4%. 등등등을 보면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다라는 얘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좀 긴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요인들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지금도 진행형이 되고 있는 처가 관련 의혹도 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죠. 윤정 기자. 네. 자, 이렇게 처가 관련 의혹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검증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은 이 대선 주자들 지도자급의 무한 검증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저희 MBN이 국민들이 무제한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부분이 무제한 검증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과반 50%가 넘는 55.9%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네. 이 다만 후보만 검증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은 34.8%로 20%포인트 이상 더 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검증의 범위를 다르게 보는 이러한 결과도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층에서는 63% 정도가 대선 후보 본인만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무제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7.2%, 81.9%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검증 관련된 의견에서도 지지층에 따라서 또 많이 달리군요. 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 이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 여권의 공세는 더욱더 세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에선요, 여권에선 현재 기다렸다는 듯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의 저격수가 총출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을 꿩에 비유했다면서 이렇게 포문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반개혁, 반촉불의 도구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결국은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키워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바흐만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문열 소설가의 소설도 있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높이 오르다가 결국 날개가 타버리는 이카루스처럼 또 저는 꿩에 비유를 했는데요. 꿩은 매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날짐승이잖아요. 이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치지 그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저격수이죠. 정 의원은 나는 예언한다면서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다리에 힘이 빠져 못 뛸 거라면서요. 중도 하차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광주 방문 눈에 띄는 일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바짝 따라오기 때문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내일은 광주를 찾습니다. 이 광주의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묘지를 찾아서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뭐 유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구도청 청사 앞에 가서 참배를 할 예정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일각에서는 요즘에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컨텐츠 없이 지금 보여주기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런 있었습니다만 비판도 있죠. 누가 뭐래도 난 내가 길 간다 마이웨이라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윤 전 총장 한켠으로는 민생행보 또 한켠으로는 뭐 유튜브 계정도 만들고요. 페이스북도 이제 만들고 하면서 이 좀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드디어 프로필 사진도 바꿨습니다. 아, 우리 김현미 기자가 프로필 사진 취재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단독입니다. 네, 이 징계위에 회부됐었던 이래 검찰총장 때 징계위에 회부되고 이 없어졌었던 프로필 사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친근한 사진이죠. 침대 위에서 지금 키우는 강아지들하고 웃으면서 노는 사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송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아이템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뭐 아기, 아. 동물, 네, 이런 아이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윤 전 총장 필살기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지금이 최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또 비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광주를 갑니다. 그리고 김은미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뭐 이런 거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더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저는 대선이라는 그 긴 여정이 결국 저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를 얼마나 잘 갈 것인지. 오버 페이스를 하면 그다음 항상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오죠. 지금 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처음에 오버 페이스를 하다가 결국 지금 서서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제 조금 속도가 떨어지니까 좀 더 오버 페이스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증의 터널에서 결국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과제인데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출발할 때 지지율 1%로 출발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러다 결국은 뭔가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는 건 내년 3월 9일 아마 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과연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또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라든지 또 일관된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이거는 저는 뭐 여자 출발에 불과하다 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어떠한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즉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경제 회생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어떠한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점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번 토론에서 보면 본인이 공약 1호 아니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주장한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검증의 터널을 지나면 정책의 터널이 올 겁니다. 이 정책 터널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구 정책이 정말 옳을 것이냐 이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그때 어떠한 카드를 낼 것인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게 결국 이제 중도층과 모든 분들을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당이 지금 의석 면에서 보면 국회 의석 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근데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이 의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만약 야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엄청난 공세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은 넘는 지지율을 얻어야지만이 그나마 2년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중도층, 즉 이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제 그 판단에서 윤석열 총장은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치학 그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된다 불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긴 여정에서 보면
그게 과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옳았다는 판단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던 이런 상황을 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대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려갔어도 견디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최대 위기다 이런 한간의 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십니까? 누구에게나 상당한 위기입니다. 자, 지금 이 야권의 대선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등에서 당내 주자는 물론이고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소위 대선 경선 버스에 올라탄 상황이죠. 제 뒤에 이제 경선, 이 버스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없지만 저 이쪽 뒤쪽에 자리가 아마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차지할 거냐, 차지한다면 언제쯤 차지할 거냐 이런 질문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윤 전 총장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최재형 전 원장이 이렇게 입당을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언제 입당할지가 현재로선 최대 관심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버스에 자리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한 자리를 채워 놓을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을 과거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네. 조금 전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 입당 먼저 한 전략을 사실상 정반대 전략을 취하는 그래서 이걸 뭐 전략이라기보다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사실상 감사원장 사태 정말 보름 만에 입당을 바로 결정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또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윤 전 총장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본인의 입당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는 이제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등 10여 명 안팎의 국민의힘 주자들이 버스에 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 경선 버스 이제 곧 출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8월 말 출발을 주장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어떤 입장이 좀 있을까요? 네, 이준석 대표 끊임없이 접촉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1대1 구도를 상정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최장집 교수나 진중권 교수 등과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반기문 전 총장과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다 이해가 되는 행보들입니다. 저희는 조기 입당에 관해서는 계속 윤 전 총장 측에 의사를 전달했고요. 예.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보가 사실 기획했던 행보가 많을 겁니다. 행보가.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확대되는 시점에 지방 행보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에 대해서요.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일단은 기다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무작정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대권 주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권 주자 홍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당내 경선을 통한 대권 주자 선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지영 기자, 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 8일 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던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공식화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SNS로 알리면서 이 최 전 원장의 입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버리고 B플랜이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캠프가 있는 곳이죠. 이마빌딩으로 출근한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 실제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10시 45분쯤에 이 윤석열 캠프를 찾은 건데요. 네. 여기에서 캠프를 찾게 된 계기에 대해서 뭐 이쪽에서 오라는 제안은 없었는데 이 오늘 초대를 받은 건 아니고 이 셀프로 정권 교체에 문지기가 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갖고 나왔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역할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 캠프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외곽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직접 간 거군요. 그렇죠. 자, 어쨌든 김영환 전 의원 타칭 이재명 저격수라고도 불리죠. 이 김영환 전 의원의 합류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도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한편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앞으로 국민의힘 소속 원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제 최재형 전 원장 입당과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사람 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직, 요직에 있다가 이 문재인 정부랑 각을 세우고 나와서 일단 대선에 출마한 것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똑같은데 그 이후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 검찰총장에서 사퇴를 하고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7일 만에 정치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는 아직까지도 지금 퀘스천 마크인 상태입니다. 반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은 건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감사원장직에서 내려오고 열흘 만에 정치에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의 바로 국민의힘으로 좀 입당을 한 셈이죠. 또 공보 역할, 이 캠프 내 공보 역할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인, 주변의 어떤 측근으로 인해서 전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때문에 전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네. 반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예 대변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웬만한 건 다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지금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 선언문. 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문을 열심히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기에 통합, 치유, 공존, 희망의 내용이 좀 주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출마 선언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굉장히 윤 전 총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 최 전 원장 입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입당에 대해서 찬사하는 발언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환대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예측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 뭐지? 악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 내부에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출마자들에 따라서 의원들도 각기 좀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둥지를 틀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으로다 데려놓고서는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 들어간다고 누가 특별히 봐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은 다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선에 출마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만 갖다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원래 밖에서 보면 되게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별게 없다, 별 관심이 없을 거다. 결국 원오브댐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선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 셈이기도 합니다. 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본인 자체가 여당에도 있어봤고 야당에도 있어봤는데 항상 본인을 모셔갈 땐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결과는 썩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갈등 국면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본인의 경험도 분명히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한 걸 두고도 네, 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이제 탈 사람은 다 탔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탈 사람 다 탔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안 탈 거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이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자기 지지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좀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제3지대를 권유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전격적인 입당, 과연 꽃가마를 탄 거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꽃가마는 아니지만 저는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의 김종인 입장에서.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저는. 왜냐하면 낮은 지지율 그리고 지지 기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그냥 제3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윤 전 총장이 그늘에 가려 있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윤 전 총장과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입당이 필요했다. 근데 다만 입당을 하면 물론 한 2자릿수 의원들이 지지 세력으로 붙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내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거나 하면은 특히 이제 미천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는 거 당내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견제를 견뎌야 한다, 버텨야 한다라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단 정치 경험이 없지만 그 아직 비전이나 정책 비전 이런 것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뭔가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견제를 견디면서 그러려면은 뭔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역량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국민의힘 평당원 최재형이 보여줄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